유류분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그 유언 상속과 관련해서 몰랐다. 돌아가신 분도 몰랐다. 한 분도 안 명령하고 아니면 조금만 명령하고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30년을 했고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자본주의 체제에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재산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사유 재산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장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서 내 재산 내 뜻대로 누구한테 주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요새 뭐 지금 말씀 앞으로 그 진행될 유류분 제도를 감안하면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특별히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예. 국가가 일정 부분 예.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쪽에 이제 간섭을 하고 있다. 예.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유류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 재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이제 특별히 상속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유류분이다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렇죠. 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상속할 때 예. 또 유언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김 변호사님,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것, 네. 이게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저도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부 국가에만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일을 했으니까 미국 경우는 유류분 제도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뭐 누구 내 자식이지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그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유류분 제도가 옛날부터 원래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것인지 뭐 그 내력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유류분 제도 그 자체는 이제 그 1977년 12월 31일 이때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시행이 됐는데 제도 자체는 그때 제정됐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나 조선 시대에 유류분이라고 되지 않고 재산분여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산분여 청구권이라 하면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중말기까지 있었는데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상속인들 중에서 호주 제도가 있던 시절에 장남이 전 재산을 일단 상속받았다가 동생들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갈 때 재산의 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나면 그 한 동생은 형한테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동생이 둘이면 그 4분의 1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 분여 청구권에 나눌 분의 줄여로 해서 재산 분여 청구권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한때는 여자에게도 재산 분여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예 법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 이제 유류분 제도. 그거랑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 간에 재산을 골고루 좀 나눠줘서 한 상속인에 다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회적 안정을 이제 재산적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쭉 전통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1977년 이전에는 이제 재산분여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유류분의 비슷한 성격을 재산분여 청구권은 이제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없었고요. 오히려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민법 하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유류분이 생긴 이유가 있군요. 그게 이제 재산분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문제가 생기니 이걸 명문화해서 법전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류분 제도가 이제 그때 생기게 됐군요.
우리 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류분 제도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각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 예. 기업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가업이라는 이것을 이 유류분 때문에 그 계속 이어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각각 가정에 보면은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제 분배의 기능.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좀 정의롭고 공평하고 하는 이제, 사회니까요. 이제 분배를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저기이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는 우리 국민 정서에 뭐 이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잘 안 맞네요. 저는 아니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국가가 간섭하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인간이 많은데. 태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이 재산 정도는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예, 이렇게 이제 유류분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그 유언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뜨거운 감자처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요거 뭐 이제 바뀐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예, 뭐 이거 이 역기능이 또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줄이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너무 많다. 지금 이제 유류분이 이제 그 배우자나 자식은 자기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시 반을 줄이는 이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직 뭐 공청회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그 학계나 실무계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계 비속 자녀의 경우, 이제 배우자의 경우, 뭐 유언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유류분 청구를 하죠. 유류분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러면 뭐 영업무궁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권리 행사는 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내에 그 돌아가신 분이 안 날로부터 1년, 또 돌아가신 분도 몰랐다. 그러면 10년 이내 해야 되고요. 또 그냥 돌아가신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갔다. 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와 내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1년. 그다음에 맥시멈은 뭐야?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제 청구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뭐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자기 유류분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필요가 있다. 이제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10년 이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내용은 유류분은 자기가 받을 재산의 뭐 2분의 1, 배우자의 경우는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받을 재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유류분 제도를 알고 있다고 치면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죽기 전에 미리 다 증여해주고 한 푼도 안 남겨놓고 아니면 조금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뭐 안 주겠다 그러면 뭐 조금 남은 재산의 2분의 1을 유류분 청구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확정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상속 재산과 같이 그 상속인 간에 미리 준
특별 수익이든 예. 뭐 이런 게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 먼저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이건 나는 내 거야 유류분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예. 다 옛날에 받았던 걸 다 모아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예. 장남한테 뭐 한 30년 전에 예. 집을 하나 물려줬다. 예. 근데 30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30년 전에 물려줬다는 얘기, 증여를 했다는 얘기죠. 예. 증여한 집도 유류분 청구 소송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30년 전에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집뿐만 아니라 예. 그때 집은 사실 7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예.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 그게 그냥 돼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면 예. 그게 이제 30억짜리가 되는 거죠. 예. 자기는 30억을 배타내야 됩니다. 아하.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하. 예.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실무에서 보면 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77년도에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77년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예.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요즘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종종 싸우는 일이 뭐냐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증여를 받았는데 그때 예. 나이가 뭐냐면 73년도, 75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겁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하자는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예. 유류분 제도는 77년 12월 30일 날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은 증여를 가지고 특별 수익을 해야지 7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거 가지고는 유류분 받으면 그 유류분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71년 이전에 증여한 그런 재산을 이런 거는 이제 유류분 이제 확정을 할 때 그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77년 12월 31일 이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은 다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킨다.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이제 보통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82년도 받은 거는 내놔야 되고 뭐 76년 12월 30일은 괜찮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자녀들 간에 부모가 이제 오래전에 뭐 어렵다고 한 맞습니다. 이제 물려준 거 이거 유류분 대상에 포함 안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특별히 뭐 큰오빠만 누가 뭐 아니면 큰아들만 챙겨준다 이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네요. 나중에 뭐 지금 시골에서 뭐 최근에 저도 뭐 접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지금 한 75세나 80대 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이 문전옥달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뭐 특별조치법이라 가지고 그러니 남은 재산이 별로 없는데 이 오빠가 다 가져갔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그것도 유류분으로 반환해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유류분으로는. 근데 그렇군요. 그게 사전 증여냐? 아버지 명의로 했다가 그 오빠나 형 명의로 한 거면 증여, 즉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애당초 큰아들 명의로 사놓은 게 많습니다. 야, 그럼 이걸 특별 수익으로 봐야 되는지 증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그 사전 증여라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김 변호사님 특별 수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77년 12월 31일 이후에 상속인들 간에 증여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이제 다른 곳에 기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부를 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500억을 어느 학교에 기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500억을 이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재산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원칙은 이제 1년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전이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반환을 해가지고 야 유류분이 다는 아니지만 유류분 침해됐으니까 반환해달라 할 수 있고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넘었다. 넘은 증여다.
상속인간의 증여이 아니라 이제 다른 뭐 교회나 학교에서 1년 넘으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안 되는 그렇군요. 게 원칙이 다만 그 받은 측, 증여를 받은 측이 이게 이걸 다 받으면 이 기증자가 사망 시 유류분이 침해되겠구나,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유류분만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부를 한다, 어디 뭐 내 뜻대로 뭐 병원이 되든지 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종교단체가 된다든지 이런 쪽에 기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죽기 이제 1년 전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건 뭐 거의 당연히 유류분 재산을 산정하는 데 포함이 된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부도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1,000억 가진 재산가가 한 500억 정도를 모 대가 기증했다. 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그렇죠. 500 가지고도 유류분을 해결되니까. 근데 30억이 전 재산인데 25억을 갖다가 어디 기증한다. 라고 하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뭐 다룰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뭐 신탁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도 유류분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결국 유류분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 항상 뭐 그것이 뭐 유언 대용 신탁이든 무슨 신탁이든 자관 침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넘어오지 않은 모든 재산을 다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